어, 2020년 대한민국 체육교육 직전에서 열혈 체육교사의 교과서 중심 체육수업 성장기를 발표할 충주구공고등학교 체육교사 박현식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위해서 선원수령평가와 활동지를 활용했던 사례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체육교과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역량들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핵심적인 교과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면서 정말 즐겁게 교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체육 수업에 대한 본질적인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체육 수업을 받은 그 결과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가 가르쳤을 때 학생들과 정말 열심히 궁합이 잘 맞아서 즐겁게 수업을 했었는데 과연 그 학생들은 저의 수업을 통해서 배운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좌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체활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이거를 그대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타 교과에서는 국가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배워야 할 목표와 내용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교사의 역량과 상관없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단 학생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어느 정도 학습할 내용을 배우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육교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행 조건이 정말 열정적인 체육교사를 만나는 게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난다고 할지라도 전국적으로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도 다른 목표와 가치들을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을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체육 과목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구건고등학교,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요, 1학년은 체육, 2학년은 운동과 건강, 체육탐구, 3학년은 스포츠생활과 체육 전공 실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목들을 구분하여서 목표와 가치들을 이해하며 수업을 듣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고요. 지금 1,500명, 3,000명이 들어와 있는 이 카톡방에서 정말 많은 정보와 노하우들을 공유해 주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어떤 자괴감도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교과서 중심의 활동지와 선원수령 평가를 한번 활용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는 이제 격주 등교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할 때에는 이제 선원수령 중심의 평가를 준비하는 수업을 강의와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제 학교에 왔던 오프라인에서는 활동지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선원수령 평가 중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발표해 보겠습니다. 선원수령 수행평가를 위해서 먼저 온라인에서는 강의와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학습을 한 내용과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다소 중복시켜서 활동지에서 다시 한번 다루면서 이 문제 해결 과제들을 다뤄갔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으로. 그리고 선원수령 수기평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좋은 기회로 5월 달에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촬영했던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마지막이다. 이제 다 왔다. 조금만 힘냅시다. 조금만. 있는 과목이 총 6과목입니다. 체육만 6과목. 보면은 운동과 건강, 체육탐구, 체육 전공 실기, 스포츠 생활, 공동교육과정에 스포츠 전공 실습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과목마다 굉장히 다른 목표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기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면 과목 간에 구분이 전혀 없이 동일한 수업이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얼개를 한번 짜봤고요.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EBS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해도 학생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운동과 자세 관리, 그리고 운동과 비만 관리,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먼저 목표를 파악하고 여기에 따른 성취 기준을 보고 난 다음에 가르쳐야 될 핵심 개념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년에 구성을 했던 선언수정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수정하고 보완을 한 다음에 강의 속에서 문제를 제시를 하고 수업이 끝나면 해결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운동에서 건강하자. 건강해서 운동하자. 오늘도 박현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언수령 과제로 체질량 지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다음에 평가 기준표에 따라서 비만 정도를 하세요. 비만이란 무엇인가요? 어릴 때부터 고열량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비만은 물론 각종 생활 습관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웠으면 오늘의 선운수령 과제를 해결해 봅시다.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리죠? 같이 뛰세요. 얼른 해라. 윤태 얼른 뛰어. 은비야 준비해라. 오랜만에 땀 흘리니까 좋네. 선생님도 지금 막 땀이 막 나네.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선운수령 과제 꼭 올려야 됩니다. 알겠죠? 자동으로 이제 내용이 이제 저장이 되니까 제가 나중에 피드백을 줄 때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하면 체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1개에서 2개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은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내용을 키워드, 문장의 완성도를 고려를 해서 평가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다 함께 극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셰프님들, 자,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진행했던 내용을 토대로 선언수령 수행평가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성취율이 너무 높아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선언수령 평가 기준안을 작성을 하였고 수업 초기에 문항을 제시할 때는 배점과 예시 답안, 채점 기준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지시켰습니다. 다음은 활동지 중심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인물과 다른 이 활동지들을 활용했던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활동지 평가 기준안을 보면 활동지 내에 활동과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활동지 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 과제들이 그 쓰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들을 모두 해결하였을 때 좋은 수행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활동지를 살펴보면 이번 2학년 2학기 수업을 했던 학생들의 내용인데요. 운동과 안전 파트를 주로 다루면서 만들었던 활동지입니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이 지켜야 할 내용을 숙지하고요. 수업 규칙과 흐름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다뤄야 될 내용도 일부 포함을 하였습니다. 운동과 안전과 관련된 단답과 논술과 서술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크게 빈칸을 주어서 활동지를 제시하였는데요. 이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참여도가 비교적 높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하게 될 실기에 관련된 내용도 담아보고요. 변형된 경기에 대해서도 규칙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해당되는 날짜와 해당되는 과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직접 자신이 한 만큼 개수를 적고 선생님이나 담당 부장들에게 도장을 받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참여하게 되면은 참여한 기록도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작성했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서를 직접 작성을 하고 서명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업 시간에 지켜야 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정말 성의껏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심히 작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너무 학생들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체크리스트에 보면 날짜와 개수 그리고 아래에 도장에 찍혀있는데요. 스캔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짙지 않게 좀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장을 받는 과정을 학생들이 성취감을 굉장히 느낀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도우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해당되는 부장의 역할들을 세분화함으로써 실제로 수업을 유연하게 대처할 뿐만이 아니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도 적는데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영상을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좀 활동적인 모습을 담지 못해서 작년에 찍어놨던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고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굳이 작년의 영상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다소 산만해 보이지만 50분이라는 수업 시간 동안에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 주도적 역량을 발휘하면서 스스로의 그 스피드, 속도에 맞춰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서 늘 이렇게 수업 소감문으로 수업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1학기 때 마무리하면서 좀 의미 있게 봤던 소감문을 담아봤습니다. 해당되는 학생은 여학생이고요. 모든 교과 중에서 체육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신체 활동의 역량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 남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그래서 또 운동은 재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늘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원수령이나 활동지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자신도 노력하는 것만큼 좋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체육 수행평가를 100점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소감문을 작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제가 이 소감문이 가장 의미 있게 느꼈던 점은 어떤 점이었냐면 사실 저희 국영고등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정말 이게 인문계 고등학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목표를 이해하고 그 가치도 이해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행에서 정말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았을 때 결국은 좌절감으로 이어지는 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점을 좀 변형시키면서 학생들이 체육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노력하는 학생이 체육의 목표와 가치도 이해하고 결국 좋은 수행까지 받아가면서 체육 교사로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정말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다가오는 모든 생생한 위기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프리츠 쿤켈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하신 것만큼 우리 전국에 있는 체육교사들도 그만큼 많이 성숙하였지만 이러한 점이 전국의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주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고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